우리의 마한 지난 변한 문화유산의 전시에 힌트를 주는 나코쿠 역사박물관 네커쿠 히스토리컬 뮤지엄.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고대 왕국의 숨결이 깃든 후쿠오카현 가스가시의 나코쿠노 카노구어노초 나코쿠의 언덕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잠든 나코쿠라는 고대 왕국의 기억을 통해 우려 마주한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한 진지한 답사다자의 시작이지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 우리 고대 국가들의 유적과 유물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전시하고 오늘날의 우리와 연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코쿠는 중국의 역사서 호안서에 등장하며 황제로부터 금인진인을 하사받은 명확한 서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는 일본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소국 중 하나였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그 가치를 전승하는지에 대한 탁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박물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의 전시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구 오카모토 유적에서 출토된 정교한 청동거울과 날카로운 동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주형 도식들은 유물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기술과 교류라는 역동적인 서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박물관은 이 유물들을 통해 나코쿠가 폐쇄적인 소국이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역으로서 당대의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던 국제적인 도시국가였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의 진정한 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박물관을 품고 있는 나코쿠노카 역사공원 그 자체가 거대한 야외 전시장입니다. 땅속에 거대한 항아리를 묻어 만들었던 옹관묘 원관모 발굴 현장을 로물 덮어 원형 그대로 보존한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유리 박제된 전시관을 벗어나 원래 있던 바로 그 장소의 힘과 맘을 때 역사는 비로소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죠. 우리의 답사가 시작되는 나코쿠 역사박물관 노구어노 초리실 쯔려관 입구입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물관과 역사공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교한 디오라마 모형입니다. 왼편에 우리가 방금 들어온 박물관 본관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드넓게 펼쳐진 푸른 공간이 바로 나코쿠노카 역사공원입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언덕과 연못,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돔 형태의 지붕들이 바로 야외 유적 전시 공간들, 특히 옹관묘들을 보존해 놓은 곳입니다. 디오라마가 공간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이 연표는 시간의 전체 그림을 펼쳐 보이며 우리가 탐험할 시대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입 장치를 알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며 선사시대부터 야유이, 고운시대를 거쳐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나코쿠의 청동기 제작 공방의 모습을 재현한 디오라마입니다. 흙바닥 위에 세워진 투박한 기둥과 들보 아래 여러 인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의 한 명은 긴 막대를 이용해 거푸집 주형에 뜨거운 쇳물을 붓고 있고 다른 이들은 그 작업을 돕거나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역동적인 자세, 빛바랜 듯한 의복에서 뜨거운 불길의 열기와 장인들의 팽팽한 긴장감마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배경의 그림은 이 공방이 말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삶의 터전 한가운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네요. 이 토층은 스구 오카모토 유적 슈지오 강반 이지 디지점 분구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야유이 시대 후기 약 1900년 전에 만들어진 나코쿠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분구묘는 여러 종류의 흙을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이 단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흙을 골고 운반하고 정교하게 다져 쌓았는지 그 축조 기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의 색과 흙입자가 다른 것은 무덤을 더 견고하고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을 번갈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장이 아니라 고도의 토목 기술이 동원된 거대한 건축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전시물은 옹관묘 원관무, 일본어 발음 카메칸보, 즉 동무덤을 만든 과정을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처럼 8단계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모래나 자갈을 깝니다. 무덤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죠. 시신을 옹관 항아리관 안에 안치합니다. 시신을 담은 옹관을 구덩이 속에 넣습니다. 다른 옹관을 이용해 뚜껑처럼 덮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항아리를 맞붙이는 형태가 특징입니다. 맞붙인 틈새를 점토로 꼼꼼하게 메워 밀봉합니다. 파냈던 흙으로 구덩이를 다시 메워 봉분을 만듭니다. 무덤 위에는 고인을 위한 재물보장품을 바칩니다. 패널의 마지막 그림은 다른 토기를 이용해 무덤의 위치를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유물인 거대한 옹관문관, 즉 항아리관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그 차갑고 단단한 표면 위에 한 편의 영상실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안치되었을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처럼 투영하여 보이지 않는 내부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의 옹관묘 전시실에서도 바로 이와 유사한 기법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주 신촌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국내 최대 크기의 거대한 옹관을 실물 전시하고 그 표면과 주변 공간 전체의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하여 옹관의 구조, 부장품, 그리고 당시 영산강 유역 사람들의 천문사상까지 화려하고 신비롭게 보여주지요.
위쪽의 항공사진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박물관 주변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래 입체 지형 모델이 바로 이 전시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지형을 복원한 이 모델에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황색 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온갖 묘와 같은 무덤들입니다. 도거이 제노 촌일 나코쿠 이전의 가스가는 이 지역의 현재 지명입니다. 즉, 나코쿠라는 위대한 왕국이 탄생하기 이전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인 셈입니다. 노국노거 사람들의 생활 야요이 시대라는 제목이 이 전체 구간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야요이 시대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시작 왼쪽과 발전 오른쪽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진열장은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반달돌 칼과 같은 석기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른쪽 진열장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유물의 재질과 종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석기 대신 청동이나 철로 만든 도끼와 창이 등장합니다. 이 농경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의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금속 도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 쓰였을 법한 크고 견고한 토기들이 보입니다. 이는 잦은 이동 없이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이 안정되었으며 식량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문화가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왕과 왕족의 보물 왕터 왕조노바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왕과 왕족의 보물 진열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청동 거울 동징을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는군요. 나코쿠는 단순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거울을 수입하여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최첨단 제품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데모방, 팡즐 성공했습니다. 팡즐 한징 모방 한나라 거울입니다. 이 거울들은 중국 한나라의 거울을 모델로 삼아 이곳 나코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열도 내에서 직접 제작된 것입니다. 원본 한나라 거울에 비하면 문양이 다소 서툴고 조잡한 면도 있지만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청동 거울을 직접 주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코쿠가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주변의 수구 유적군에서는 거울을 만들 때 사용했던 거푸집 주형도 다수 발견되어 이곳이 대규모 생산 기지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동 거울이 왕의 제사권지 스촨과 신성함의 상징이었다면 이 무기들은 왕의 군사권주인 슈촨과 통치력의 상징입니다. 나코쿠가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과시용 청동 무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열장에 나란히 놓인 거의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무기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고도의 표준화된 공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패널에는 청동창과 청동검의 형태와 크기를 보여주는 그림, 그리고 일본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 청동 무기들이 발견된 장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점들은 명백하게 이곳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북부 규슈 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코쿠가 위치했던 북부 규슈가 단순히 청동기를 소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주변으로 퍼뜨린 명실상부한 중심지, 즉 문화의 발신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에 찍힌 점들은 나코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세력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검들 옆에 놓인 길고 네모난 회색 돌판 사진이 보이시나요? 저것이 바로 이 모든 청동 무기를 찍어냈을 거푸집 조싱, 즉 주형입니다. 이 거푸집이야말로 나코쿠가 청동기를 수입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본 전시의 주인공은 번쩍인 금속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우리 앞에 나타난 나무 유물입니다. 판 토양덕분에 썩지 않고 보존된 기적과도 같은 유물들이죠.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을 나무로 만든 농기구쟁이나 따비 등,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였을 다양한 목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나무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쓰였을 석재 도끼와 자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커다란 목재들은 우물 틀징 호화그의 일부입니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마을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물은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을 맞추어 정교하게 나무를 짜맞춘 우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뛰어난 토목 및 목공 기술을 증명합니다. 오른쪽에는 청동기를 찍어내던 단단한 돌 거푸집 실질 도싱이 있고 가운데와 왼쪽에는 주조된 청동기를 날카롭게 갈고 표면을 매끄럽게 닦는 데 사용했을 다양한 재질의 숫돌과 석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도구, 즉 기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뒷면의 패널, 특히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가 함께 그려져 있고 특정 종류의 돌 하나도 거푸집이나 숫돌의 재료가 되는 최상급 석재의 산지와 분포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코쿠의 첨단 기술이 결코 그들만의 힘으로 폐쇄적으로 이룩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코쿠는 최고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 바다 건너 한반도로부터 양질의 석재를 수입했거나 혹은 그 석재를 채취하고 다루는 기술을 배워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기 생산과 공방티의 치성찬더 공방. 나코쿠는 의뢰용 청동기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철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공방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열장 속 붉고 검게 그을린 흙덩어리들은 바로 그 결정적 증거입니다. 평범한 흙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1300가 넘는 고열을 견뎌낸 용광로의 조각 혹은 슬래그입니다. 야요이 시대 토기들입니다. 앞쪽의 아랫부분이 검게 그을린 토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던 소대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두공이 덮인 키가 큰 항아리나 입구가 넓은 토기들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거나 물을 담아두는 저장용기였을 겁니다. 나팔처럼 입구가 활짝 벌어진 토기는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거나 혹은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교류와 선진 문물 나코쿠 시대의 무덤에서는 한반도나 중국 대륙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외래계 유물이 다수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진열장에 있는 유리 구슬이나 일부 청동 거울, 철기 등은 당시 나코쿠에서는 아직 생산 기술이 없었거나 원재료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나코쿠가 바다를 통한 활발한 교역을 통해 이들 지역으로부터 선진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과학 분석 사진들은 이 유물들의 재질을 분석하여 그 출처가 외부임을 증명하는 연구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발한 국제 교류가 나코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리 공방가라스 공방 우린 바로 전 전시에서 유리 구슬을 보며 먼 곳에서 온 귀한 수입품이자 국제 교류의 증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코쿠는 그 유리 제품을 직접 만든 공방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패널의 사진은 유리를 녹였을 도가니의 흔적이나 유리 성분이 섞인 끈을 보여주며 이곳에 유리 공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청동, 철, 그리고 유리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나코쿠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제 이야기는 야요이 시대를 지나 고운 시대 구fen 시대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기의 변화입니다. 지전에 붉고 무른 야요이 토기와는 달리 단단하고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의 세키슈 호이치 토기가 등장했습니다. 인가야 등 한반도에서 전래된 새로운 도자기 기술로 고온의 터널식 가마에서 구워낸 매우 단단한 경질링질 토기입니다. 긴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 지역에 강력하게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진열장 아래를 보시죠. 기 시대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상징이 제사적 성격이 강한 청동검과 청동거울이었다면 고운 시대의 지배자들은 길고 육중한 철검과 철제 갑옷, 그리고 말을 다루기 위한 마구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지제 우리는 고운 시대를 지나 문헌 기록이 풍부한 역사 시대 리실 시다의 문턱에 섰습니다. 진열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기와와입니다. 연꽃 무늬가 새겨진 둥근 기와 수염와나 화려한 장식이 있는 기와들은 개인의 집이나 무덤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사찰 수련이나 관청관이와 같은 대규모 공공 건축물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 더 이상 독립적인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야마토 정권의 행정력이 직접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권력의 상징이 청동기와에 의해서 철제 무기고운, 그리고 이제는 기와로 대표되는 건축물로 바뀐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녹색 유약을 바르는 되디르요 타우치나 새로운 형태의 그릇들도 이전 시대와는 다른 중앙정부의 영향 아래 통일된 양식의 새로운 생활 문화를 보여줍니다. 오도이 미즈키 유적의 목괴다 도주슈의 전진노 모통입니다. 미즈키슈의 청한 7세기 후반 백제 부흥운동 지원에 실패한 야마토 정권이 신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쌓은 거대한 방어용 성체, 즉 물의 성입니다. 후쿠오카 평야를 가로지른 거대한 토성이었죠. 옥계모 동안 바로 그 미즈키 성의 수로쇼이루 아래를 통과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물을 빼내는 역할을 했을 거대한 나무 관파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관이 못 하나 쓰지 않고 오로지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는 정교한 짜맞춤 기술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물은 과거 이 땅의 주인이었던 나코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 지역이 거대한 국가 방어 시스템의 최전방 기지로 재편되었음을 그 어떤 유물보다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나코쿠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일본 천황의 국가를 지키는 거대한 요새의 일부가 이 땅의 새로운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도이 미즈키 유적의 박리 토층다 도주슈의 전진호, 먹이 쥐리 도천. 7세기에 축조된 니지키 성벽의 단면을 그대로 떼어와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추반주 공법이라는 고도의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저 선명한 주황색 띠는 방수나 집안 당화를 위해 특별한 종류의 흙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죠. 대표적인 곳이 풍납토성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야요이 시대 나코쿠의 중심지였던 오카모토 유적의 전성기 모습을 상상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강을 끼고 수많은 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 넘치는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스가시 유적 지도입니다. 현재의 가스가시 지도 위에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고고학 유적의 위치를 빼곡하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과거의 말터, 무덤, 공방터의 셈이죠. 스구 오카모토 유적 슈이지오 깡벤 이지입니다. 아래 입체 모형은 유적의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58년 이 유적의 한 옹관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전환시대 양식의 청동거울이 30면 이상, 다수의 청동검과 창, 그리고 유리 구슬 등 당시 최고급 위세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호화롭고 많은 부장품은
이 무덤의 주인이 엄청난 권력자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출토된 유물들의 연대가 한인오구광 금인이 중국 후한으로부터 수여된 서기 57년 전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무덤이야말로 금인을 하사받은 바로 그 나코쿠 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민속유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속유물에 대한 설명은 패스. 이 모형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 개의 거대한 유물, 즉 미즈키쇼의 장례 목괴모통 실물과 성벽의 토층 단면을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종합 설명 모델입니다. 140 스케일로 축소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미즈키쇼의 장 모형의 바탕이 된 실제 발굴 현장의 기록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긴 시간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박물관 밖으로 나왔군요. 스지 슈조 강변 이지 사적 스고 카모토 유적 안내판입니다. 한반도 남부와 중국 대륙을 잇는 붉은색 교역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코쿠가 고립된 섬나라가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요한 허브였음을 보여줍니다. 배를 통해 대륙, 한반도와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선진 기술과 물자가 이 교역로를 통해 들어왔음을 시사합니다. 나코쿠의 사신이 중국 후한의 광무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중국 황제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은 외교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1784년 시카노시마에서 한인오구광 한웨이 노구어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인 진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서 후한서 동의전의 기록과 이 금인이 일치하면서 나코쿠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바로 이곳 스고카모토 유적이 그 중심지, 즉 수도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1958년 쇼와 33년 이 유적에서 발굴된 한 옹관묘에서 중국제 청동거울 30면 이상, 청동무기, 유리구슬 등 최고급 부장품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과 질의 부장품이 바로 이 무덤이 왕의 무덤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가스가시 역사 산책 코스 안내판. 가스가시의 역사를 테마별로 엮은 세 가지 도보 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묘의 상석 왕문호 샹시이라 불리는 거대한 돌과 그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 1899년 메이지 32년 이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의 밭에서 약 2100년 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청동거울 30여 점을 비롯해 청동무기검, 창, 유리벽비, 둥근 옥, 유리 고곡거우유 등 수많은 부장품이 담긴 옹관묘 원관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묘역 바로 위 관람용 통로에 서서 2000년 전의 무덤들을 직접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거대한 항해관, 즉 옹관문관들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옹관묘와 제사 유적 원관무도 지스 이거. 스고카모토 유적 북쪽에 위치한 묘지 유적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수많은 노란색 점 하나하나가 모두 옹관묘, 즉 동무덤입니다. 특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왕을 포함한 집에 계층이 묻었던 6기의 거대한 분구묘 펜초모, 즉 흙을 쌓아올린 무덤 구역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의 옹관묘는 이런 분구묘가 아닌 일반 통로 아래에서 발견된 등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무덤의 위치와 형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이미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무덤들 옆에 장례나 제사를 지냈을 제사 유적지스 이거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아이를 묻은 작은 단지이고 어떤 것은 성인을 묻기 위해 두 개의 거대한 항아리를 이어붙인 것입니다. 그 밀집도와 수량이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오관묘, 토광묘, 목관묘와 제사 유적원관 도광모관모도 지스 이거입니다. 위쪽의 소아용 옹관묘와 성인용 옹관묘는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다른 크기와 형태의 옹관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인용은 두 개의 큰 항아리를 이어붙여 시신을 안치했군요. 가장 아래의 수열계 묘광수슈의 시무광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항아리를 쓰지 않고 땅을 네모나게 파서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관무관을 안치했던 목관묘 혹은 토광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공동묘지 안에 이처럼 다양한 무덤 양식이 공존한다는 것은 나코쿠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기적인 변화에 따른 장례 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신념을 가진 집단들이 함께 살았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발 아래로도 옹관이 보입니다. 이 안내판은 우리가 방금 도만에서 본 옹관묘 유적과 이전에 보았던 묘역 지도를 종합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군요. 돔의 천장 모습입니다. 공원 안쪽을 더 걸으니 이번에는 땅 위에 남은 고대인들의 생활 공간, 바로 움집 터슈쉐루 주지 유적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군요. 바닥에 움푹 팬 구멍들은 집에 기둥을 세웠던 기둥 구멍 도슈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길고 깊었던 나코쿠 역사박물관 답사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와 함께 이 길고 깊이 있는 답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